자, 오늘 똑기자 꿀정보 시간에 알아볼 주제는 눈과 관련해서 안구건조증입니다. 네, 차다혜 아나운서와 함께 할 텐데요. 네. 안구건조증 환자가 언제부터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두 분도 뭐 안구건조증 혹시 있으세요? 저도 사실 약간 그런 증세가 있어서 이제 렌즈를 정말 끼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근데 의외로 예방법이나 관리를 평소에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콘택트 렌즈 꼈을 때부터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했는데요. 예. 렌즈를 잘 착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나아진 편입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 안구건조증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분도 많았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질환이었는데요. 예. 요즘에 갈수록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또 컴퓨터를 오래 하는 등 나도 모르게 눈을 혹사하는 환경과 연관이 깊은데요. 그런 만큼 따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눈 관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찬바람 부는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안구건조증. 최근 10년 사이 안구건조증을 앓는 환자 수가 2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겨울철과 초봄인 1월에서 3월까지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데요. 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의 부족 때문에 뻑뻑함, 시림 이런 증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고 기온도 차갑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눈물이 증발되는 양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 틀어놓은 난방기이기 때문에 눈물이 마르면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노화로 인해 눈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안구건조증의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최근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는 이육재 씨를 만나봤습니다. 눈이 요즘에 최근에 뻑뻑하고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상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심하게 느껴져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려 병원에 왔습니다. 상담과 눈물막 파괴 검사를 통해 현재 이육재 씨의 눈 상태와 원인을 분석해봤는데요. 눈물이 유지되는 시간이 한 10초 이상이 돼야지 정상인데요. 아까 그 환자분의 경우에는 2초 만에 그 눈물막이 깨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심한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이육재 씨가 안구건조증이 심해진 이유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눈물의 마름 정도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0분 동안 정면을 바라본 후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 형광물질을 눈에 넣어 비교해봤는데요. 그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광물질이 4초 만에 말랐고 정면을 본 경우에는 9초 동안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눈물량을 비교했더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눈물의 양이 3mm 정도 적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편안하게 있을 때는 눈 깜빡임이 보통 5초나 10초 간격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니터 같이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간격이 20초, 30초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 되면 각막염이라든지 결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괜찮은지 진단해볼까요?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뻑뻑하고 시린 느낌이 난다. 쉽게 피로하고 눈물이 나거나 눈곱이 끼고 눈앞이 뿌옇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때는 눈물점 폐쇄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초기에는 인공 눈물의 사용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은 용기가 눈에 닿지 않은 거리에서 한두 방울 넣는 것이 적당한데요. 용기가 눈에 닿으면 상처로 인해서 세균에 감염되고 심하면 결막염, 각막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서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요. 실내의 적정 습도를 60%로 유지하면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으로 눈을 충분히 쉬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밝기를 75%에 맞추고 한 곳에 집중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눈 운동이나 마사지를 통해서도 완화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운동은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또 눈동자를 위아래 양옆으로 돌리는 운동을 통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눈 주위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인데 정명혈하고 찬죽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검지손가락으로 약 10초 정도 꾹 눌러주시고 보다 간구건조증이 심해서 강한 자극을 원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약 5mm 정도 들어가게 해서 꽉 눌러주면 눈물이 핑 돌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눈 주위뿐 아니라 뒷목 부분의 풍지혈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풍지혈은 시신경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강한 자극을 주면 눈과 목의 근육을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5에서 10분 정도 눈 위에 올려두면 눈물 증발을 막아줍니다. 눈에 좋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와 꽁치 그리고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우선 연어를 넣은 주먹밥을 만들어보죠. 연어 주먹밥을 만들 때는 손질한 연어에 청주와 소금을 넣어 밑간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청주하고 소금을 뿌리셔서 한 30분 정도 재워놨다가 구워주시면 연어의 비린내도 없어지고 맛이 훨씬 더 담백해집니다. 구운 연어에 후추와 마요네즈를 넣어 골고루 섞어서 주먹밥의 속재료를 만들고요. 밥안에 넣고 예쁘게 뭉쳐 마지막으로 김을 붙여주면 눈에도 좋고 맛도 좋은 연어 주먹밥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블루베리를 이용한 스무디인데요. 블루베리에 우유와 요거트 그리고 꿀을 넣어서 입자가 곱게 될 때까지 갈아주세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좋습니다. 당근이 눈에 좋은 거 잘 아시죠?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과 비타민C가 많은 사과를 착즙하면 간편하고 눈 건강에 좋은 당근 사과 주스가 완성됩니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안구건조증. 오늘 알려드린 자가진단과 관리법으로 촉촉한 눈 만드세요.